내일 모레 이틀 뒤인 11월 28일 운명의 날. 개최국 선정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나라는 모두 182개 나라입니다. 6월 4차 PT 때보다 10개 나라가 더 늘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가 각각 49개 나라로 가장 많고 미주와 중남미 32개 나라, 아시아 20개 나라, 중동 19,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이 13개 나라로 가장 적습니다. 후보 도시는 우리나라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개 도시입니다. 유치전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해졌고 사우디가 2034 월드컵을 사실상 유치하게 된 변수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개최 희망 도시들의 유불리 전망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다 앞서 엑스포를 개최한 두바이에 이어 2030년엔 또 사우디 리야드로, 2025년 오사카에 이어 2030년 부산에서 또 엑스포를 개최하느냐 등 중동과 동북아시아, 같은 지역에서의 잇따른 개최에 대한 전망도 다양합니다. 자기 국가가 그 대륙 또는 그 국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는 것이지 대륙에서 여러 번 한다 또는 잇따라 한다 이런 부분은 고려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치위원회 측은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은 엑스포와 완전 별개 이슈로 엑스포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영향은 미치겠지만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는 전략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치전 초반 대체적 전망이었던 사우디 우산은 옛날 얘기로 지금은 초박빙 상황까지 따라잡았다는 게 우리 측 분석입니다. 개최지 결정은 회원국의 3분의 2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 다수표를 얻을 경우 1차 투표에서 곧바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표를 얻은 도시를 뺀 뒤 두 개 도시가 2차 경합을 벌여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곳이 개최국으로 결정되는데 1차 투표, 결선 투표 모두 사활을 건다는 전략입니다. 1차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는 것이 또 1차적인 목표입니다. 어쩔 수 없이 2라운드에 가게 됐을 때 최대한 이태리 그 표를 다 흡수하는 것이 저희 최적의 안이고요. 전자투표로 진행돼 1차, 결선 투표까지 최대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는 득표수와 함께 세계 박람회 기구 트위터를 통해 즉시 공개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늦어도 29일 새벽 1시 전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BIE 총회가 열리는 곳은 파리 외곽의 소도시 이시 레물리노.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되는 총회는 오사카 엑스포 진행 상황과 관련된 경과보고 등에 이어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부터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각 20분씩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부산은 이날 PT에서 경쟁국과 차별화된 회원국과의 미래 협력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경쟁국과 차별화된 협력 방안이란 부산이 지금까지 내세운 회원국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말합니다. 개최 희망국들이 세계 박람회 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참가국 지원금은 부산 5억 2천만 달러, 사우디 3억 4,300만 달러 등으로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지원금은 사우디 입장에선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사우디가 공식적인 지원금 외에 최근 리야드 선언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참가국 공식 지원금의 70배가 넘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에 압도되지 않고 한국만의 기술, 소프트 파워를 함께 공유하겠다는 전략이 회원국들의 표심을 움직였길 부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아프리카 열악한 지역에
전기도 공급하고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는 솔라카우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랜턴에 불이 켜질 때마다 개도국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가 학교로 오게 됩니다. 1889년 파리박람회가 남긴 유형의 자산 에펠탑은 연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한 해 평균 1,300억 원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순 수치만으로 617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이 밖에 개최 도시의 이미지 제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효과 등 유무형의 효과는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유형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미래의 꿈을 꿔왔던 것이 지금 현실에 와서 나로라는 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도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위대한 도전이 현실이 되는 시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